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잘 살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다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돈을 더 모을 걸.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가 떠오르나요? 그러나 이런 후회나 이를 위한 준비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50이 되었다면 이제는 50에 필요한 후회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후회, 쓸데없는 준비를 하느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꺾어서는 곤란하지요. 지금까지의 후회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나머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따지며 인적 자원으로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본주의 속 하나의 부품으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0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삶의 마지막을 여유롭게 즐기려던 마음과는 달리 나 자신을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물처럼 바라본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평균 수명은 올라가고 있지만 정년퇴직 나이는 옛날과 그다지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의 삶에 필요한 노후 자금, 집값과 함께 오른 보유세,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는 김밥에 라면, 그리고 커피 한 잔조차도 마시기 힘든 물가 등등 돈 문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아이러니 속에서 50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몸은 아직 팔팔한데 마음도 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50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기득권, 꼰대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며 거리를 두려 하니까요. 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장자는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되어 상실감을 느낀다면 후회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잃어버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말이지요. 대신 이 말을 스스로 외쳐야 한다고 권합니다. 비로소 다가오는 행복의 시간.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불행에서 벗어나 일상을 홀가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자는 3가지 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 땅이 내는 소리, 그리고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각각의 소리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내는 소리란 나 자신이 내는 소리입니다. 스스로의 경험만이 담긴 소리이지요. 둘째, 땅이 내는 소리는 예기치 않게 마주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누군가에게 듣는 소리입니다. 셋째, 하늘이 내는 소리는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거기에는 나 혼자만의 소리뿐만 아니라 어울려 살아야 하는 타인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을 외면하지도 않는 마음, 모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관계의 재건에 관한 소리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장자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사물의 소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내는 소리는 지금 여기서 잘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만의 소리가 옳다는 생각을 비우고 타인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당장 하고 싶은 것부터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실천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늘 경계심 가득하여 퉁명스럽게 말하는 상대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건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또 그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스스로 먼저 치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쉬운 듯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마음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나를 잃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리를 듣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소리부터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자신의 소리를 내기 바쁩니다. 어쩔 땐 아주 큰 소리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말입니다. 세상과의 조화는커녕 불협화음만 가득한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성곽 남쪽에 살았다는 자기는 바로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지웠기에 타인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을 비웠기에 새로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자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스스로를 잘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타인과 마주칠 때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섣부른 편견으로 엉뚱한 소음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와 잘 지내기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의식을 비워내는 작업을 권해봅니다. 그래야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불협화음이 아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나를 비운 뒤에야, 나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갑갑하고 답답하며 지극히 세속적인 권위와 명예, 그리고 돈에 대한 거친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이며, 그런 만남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리야말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잠시 접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존재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하나도 빼지 않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내 이야기만 하다 온 것 같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면 당연히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면 상대가 쉽게 넘어오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직 사람뿐일까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장자가 말하는 삶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쌓아 온 경험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매의 눈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파헤치기보다는 볼 필요가 없는 건 보지 않는 용기를 지니고 싶습니다.
장자가 극찬했던 신도가의 스승처럼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장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삶의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초월하여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깨달을 때 얻어지는 것이 자유이고 해방이라는 것이 장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로지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한 건 아닙니다. 장자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는 이유를 세상과 관계 맺기 위해서라고 말했으니까요. 관계의 핵심은 타인에게 덕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장자가 꿈꾼 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꿈을 꾼 건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따뜻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자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장자의 이야기를 읽으면 인생의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자기 인생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보다는 한층 더 나아진 새로운 삶이 저절로 펼쳐지지 않을까요?